우리는 누구나 외로운 순간을 겪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일에 파묻혀 있어도 문득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외롭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외로움을 숨기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가까워지는 신호로 바라보는 작가의 고백이자 기록입니다. 저자는 16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기 전 깊은 외로움의 시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느낌, 그 외로움이 어떻게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따뜻하고 담담한 문장으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나를 혼자 있는 법으로 이끌었다. 그 덕분에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누구나 외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허전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외롭다는 건 잘 살고 있다는 신호라고. 혼자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를 더 정확하게 마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짧은 글들에는 따뜻한 통찰이 담겨 있고 위로를 넘어 다시 살아갈 힘을 건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의 외로움이 불안한 분들, 삶의 방향을 잃은 듯한 분들, 내일을 살아갈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책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응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외롭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회사의 마지막 몇 년은 내게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다. 16년을 다닌 회사였지만 나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더 오래 다니고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속내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여전히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야 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점심을 혼자 먹기 시작했고 예전 같으면 꼭 참석했을 회식 자리도 하나둘 빠졌다. 동료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나는 홀로 이별을 준비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그리고 있었다. 그런데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다. 단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외로움을 깊게 만들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그들의 내일은 나와 무관한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나 혼자 떨어져 있는 듯한 감각. 그것이야말로 진짜 외로움이었다. 외로움은 함께 있어도 생기는 감정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그 외로움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감정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 영혼이 나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다. 더 이상 마음이 닿지 않는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조용한 메시지였다. 외로움은 진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만들었다. 기존의 관계와 습관이 빠져나가는 빈자리를 통해서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 시절의 외로움 덕분에 나는 회사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었고 조금씩 나다운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지금은 안다. 외로움이란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자신을 발견하려면 혼자 있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조지프 캠벨의 말처럼 외로움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향해 가도록 이끌어준 고마운 감정이었다. 인간관계에서 의외로 중요했던 7가지. 살다 보면 관계에서 이런 점이 생각보다 중요했구나 라는 후회가 될 때가 있다. 나에게는 다음의 7가지 깨달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1. 관계는 넓히는 게 아니라 잘 좁혀야 한다. 많은 사람을 얕게 아는 것보다 진심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 진정한 관계는 양보다 질이다.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는 스트레스로 이어질 때가 많다. 반면 깊이 있는 소수의 관계는 나에게 더 큰 행복과 지지를 준다. 관계를 좁히는 건 단순히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진짜 나와 맞닿아 있는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는 과정이다. 2. 인사는 최고의 사교술이다. 간단한 인사 하나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인사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사에는 단순한 예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 매일 마주치는 동료, 이웃, 친구에게 꾸준히 인사하며 관계를 돈독히 하자. 인사는 돈이 들지 않는다. 인사는 가성비가 정말 좋다. 3. 배려도 체력이 없으면 못한다. 배려는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 체력적, 정신적 여유가 있어야 상대를 배려할 수 있다. 배려는 에너지가 필요한 행동이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는 남을 돌보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게 남을 배려하는 첫걸음이다. 나를 챙기고 충분히 쉬고 내가 가진 에너지를 잘 관리할 때 비로소 진정한 배려가 가능해진다. 그러니 남을 위한다면 나를 먼저 위해야 한다. 4. 너무 많은 기대는 실망을 부른다.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기대하게 되는 일이 많다. 그러다가 내가 기대한 것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실망을 하게 된다. 나 혼자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상상했다가 분노하는 꼴이다. 애초에 나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을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면서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무언가를 베풀 때는 꼭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베푼다. 타인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에게 친절하되 대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실망할 일이 줄어들 것이다. 5.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 작은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큰 부탁을 하게 된다. 사람은 처음에는 미안해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한 듯 부탁을 하게 된다. 나의 호의가 반복되면 상대방의 권리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다. 그러니 호의는 베풀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상대방의 무리한 부탁은 거절해야 한다. 물론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잘 거절할 필요가 있다. 애매한 부탁은 아예 초기에 거절하는 것이 호의가 권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6. 소중한 사람 한두 명이 나를 살게 한다.
많은 사람보다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소중한 사람 한두 명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살게 하고 힘든 순간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은인이다.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유지해야 한다. 7. 혼자만의 시간은 꼭 필요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은 필수다.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시간은 나를 재충전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해준다. 이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할 수 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평화를 찾자. 이 시간이 없으면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20대, 30대의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다. 관계를 넓히려고만 노력했고 인사의 중요성을 간과했으며 배려에 체력이 필요한 줄 몰랐다. 베풀며 자주 기대했고 호의는 호의로 이어질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했고 일에 바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해 내 안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 40대가 된 지금은 다른 삶을 살려고 한다. 내가 늦게 깨달은 것들을 당신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한다. 결국 삶은 관계로 채워지는 법이니까. 당신의 하루가 더 단단하고 따뜻해지기를 바란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 사람은 보통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낀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매일이 비슷한 하루의 반복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하면 뇌는 시간의 흐름을 무디게 느낀다. 반면 새로운 경험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시간의 밀도를 다르게 산다. 그들에게 시간은 더 촘촘하고 더 길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한 직장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은퇴 후 하루가 단조롭게 흘러간다고 말한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다. 는 그들의 말은 새로움이 사라진 삶에서 시간이 희미해진다는 증거다.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 내게도 반복되는 매일이 비슷했다. 그 순간에는 시간이 흐르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흘러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라디오에서 들은 한 진행자의 말이 유난히 마음에 와닿았다. 알고 계셨나요? 지구가 생긴 이후 같은 날씨가 반복된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모든 순간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날씨도 사람도 세상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어제와 같은 하루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매일이 조금씩 다르다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들도 더 많아진다. 변화가 있다는 것은 곧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니까. 지금 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시간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시간을 천천히 살아가는 비밀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마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제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시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인생을 밀도 있게 살고 싶다면 매년, 아니 매일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익숙함 속에 숨어 있는 변화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 진짜 어른이 함부로 하지 않는 세 가지. 지금까지 내가 만난 진짜 어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자랑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자랑은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행동이지만 정작 잘 되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이 알아본다. 자랑은 나를 시기할 적을 스스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진짜 친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저런 자랑을 늘어놓지 않는 것이 좋다. 평소에도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둘째,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말은 곧 신용이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자신의 시간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말을 아끼고 약속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주변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된다. 셋째, 비난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비난은 내 안의 불편함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인 경우가 많다. 누구든 자기 사정이 있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이라면 속으로 생각은 하더라도 입 밖으로 함부로 내뱉지 않는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쌓아간다. 조용히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겉만 요란한 빈수레가 아니라 속이 꽉 찬 조용한 수레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묵묵히 나라는 수레를 채워나갈 것이다. 돈을 벌어야 하는 진짜 이유. 어릴 땐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단순했다. 맛있는 걸 사 먹고 예쁜 옷을 사고 나중에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였다. 무언가 갖기 위해서였고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였다. 돈은 곧 물건이었고 소유를 위한 도구였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나를 내세우기 위한 수단이었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어린 마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썼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의 쓰임은 조금씩 달라졌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싫은 사람을 안 보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 돈을 쓴다. 조금씩 돈이 필요한 이유의 방향이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향하고 있다. 소유는 점점 줄고 취향은 늘어난다. 보여주기보다 숨기고 싶은 게 많아지고 허세보다 여유가 더 중요해진다. 돈을 쓰는 목적이 달라졌고 쓰는 방식도 달라졌다. 가끔은 덜 쓰는 쪽이 오히려 풍요롭게 느껴진다. 물론 돈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중요한 이유가 달라졌을 뿐이다. 좋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나를 나답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취향을 지켜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안다. 그걸 알아가는 시간이 나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 작은 불편함에 그 사람의 세계가 숨어 있다. 예전에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사람을 좋아하는 걸로 파악하지 말고
어디서 화내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봐. 그게 그 사람의 경계고 상처고 정체성이야. 그땐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말이 점점 더 크게 와닿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무례한 말투에 예민하고 누군가는 방임에 가까운 무관심을 힘들어한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거짓말에 마음을 닫고 또 어떤 사람은 비난조의 농담 하나에 깊이 상처받는다. 이 모든 반응 뒤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과 받았던 상처가 담겨 있다.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들에는 다 이유가 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건드릴 때 가장 크게 반응한다. 정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작은 거짓말에도 민감하고 존중을 중시하는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기준이 곧 그 사람의 방향이고 삶의 태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에 불편해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요즘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취향이나 겉모습보다 어디서 멈칫하는지를 더 유심히 본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눈빛이 달라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다치는지에 주목하게 된다. 그건 곧 여기까지만 들어와도 돼 라고 말해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다. 그 경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려 노력한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민감한 지점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일이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불편함을 읽어내려는 노력. 그것이 쌓여야 비로소 진짜 신뢰가 만들어진다. 어디서 화내는지 보면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다정해질 수 있다. 부르는 사람이 가져온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몰고 출장을 갔다. 고속도로에는 많은 차들이 질주하고 있었다. 시속 150km로 갑자기 앞에 튀어나오는 차도 있었고 안전거리 없이 뒤에 바짝부터 위협하는 차들도 있었다. 잠시 마음을 놓을 만하면 사고를 일으키게 만드는 차들이 나타나 긴장이 되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런 차들 근처에 있으면 사고에 휘말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들을 욕하거나 맞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멀어지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살다 보면 폭력을 쓰는 사람,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때로는 가까운 사이에서도 무례한 행동을 마주하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결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삶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부르는 사람이 가져온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 내 삶을 지키는 길이다. 괜히 얽히면 그들의 부름까지 내가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과 가까워질지 고민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둘지도 신중해야 한다.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내가 먼저 그들과의 거리를 조절해야 한다. 행복으로 가는 두 가지 길. 건강해지고 싶지만 운동은 하기 싫고 살을 빼고 싶지만 야식은 참을 수 없다. 좋은 성적을 받고 싶지만 공부는 하기 싫고 돈을 벌고 싶지만 일하기는 싫다. 많은 사람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행동하지 않고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바라는 것이 없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삶이다. 이 둘 중 어떤 것을 택하든 분명한 자기 기준이 있다면 행복은 충분히 가능하다. 첫 번째는 바라는 것이 없는 삶이다. 욕심이 없고 기대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만족할 수 있다. 어쩌면 이게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형태의 행복일지도 모른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두 번째는 바라는 것이 있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삶이다. 이 경우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취감으로 행복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은 자기 발전의 흐름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낀다.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감각만으로도 삶은 단단해진다. 가장 위험한 건 이 둘 사이에서 방향을 잃은 상태다. 바라는 것은 분명 있는데 그것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경우다. 꿈은 크지만 실천은 미루고 오늘도 노력해야지 다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마감하고 후회를 반복한다. 그런 삶은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불만족이 겹겹이 쌓이며 자존감이 점점 무너진다.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자기를 방치한 채 시간이 흐르면 남의 성취를 시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이룬 사람을 보며 괜히 불편해지고 심하면 비난하거나 깎아내리고 싶어진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행복하기 위해서는 위에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이 망했다고 느낄 때 온라인에서 누군가 쓴 글을 읽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적이 있다. 무대에서 멈춰 있는 동작, 기다리는 것도 춤이에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묘하게 오래 남았고 나를 조용히 붙잡아 두었다. 멈추는 것도 하나의 동작이고 기다리는 것도 흐름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다가왔다.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움직여야 한다고 배운다. 잠깐이라도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이 정해둔 길에서 벗어나면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조금만 느려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며 괜히 초조해진다. 그래서 멈추는 시간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멈춰 있는 순간도 춤이 되듯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조용히 호흡을 고르는 시간도 분명 필요하다. 쉬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 방향을 다시 살피는 시간도 삶의 일부다. 다른 사람이 빠르게 나아간다고 해서 나도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나만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그게 나에게 맞는 속도일 수 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다운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삶이 편안해진다. 남들과 다른 스텝, 남들과 다른 박자가 때로는 더 멋진 춤이 되기도 한다. 무대 위에서 누구와도 겹치지 않는 동작이 눈길을 끌듯 인생도 그럴 수 있다. 내가 걷는 길이 남들과 달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나만의 리듬이 있다. 우리는 각자의 춤을 추고 있다. 누군가의 박자를 흉내낼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속도에 맞출 이유도 없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자연스럽게,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나답게 그 춤을 추고 있는가다. 상처받았던 사람이 더 다정하다. 내가 만난 다정한 사람들은 되게 조용했다. 말수가 적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으며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들을 보며 깨달았다. 다정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삶을 겪으며 배운 태도라는 걸. 그들은 대부분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누군가의 말에, 태도에, 혹은 무심함에 깊이 배인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쉽게 단정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상대의 말을 들으려 하고 이해하려 애쓴다. 다정한 사람은 대개 아팠던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받은 말의 날카로움을 기억하기에 누군가에게 칼이 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말을 꺼내기 전에 혹시라는 단어를 붙이고 부탁보다 양해를 먼저 구한다. 그것은 마음의 기술이자 진심 어린 배려다. 많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말은 대개 상대에 대한 조심스러운 배려를 품고 있다. 부드러운 표정, 낮은 목소리, 잔잔한 웃음 뒤에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온 시간이 있다. 조심스러운 태도는 불편함이 아니라 배려의 결과다. 그래서 나는 다정한 사람을 보면 한 번쯤 멈춰 생각한다. 저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저렇게 조심스러울까? 그런 사람을 마주하면 나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싶어진다. 나도 모르게 싫어하는 사람을 닮게 된다. 개그우먼 이영자의 다음 말을 좋아한다. 누군가 옆에서 기운 빠지는 소리를 하잖아. 그럼 그 사람을 인생에서 빼버려. 대표적인 유형이 부정적인 사람이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될 걸,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기운을 갉아먹는다. 애초에 말투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도 있다. 습관처럼 욕을 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한다. 그런 사람들을 인생에서 멀리해야 한다.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들은 내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타인의 기운을 빼앗는 기운 도둑이기 때문이다. 힘을 내는 건 힘들지만 힘 빠지는 건 금방이다. 한번 힘이 빠지면 다시 힘을 내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싫어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거나 의식하면 거울 뉴런의 작용으로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조금씩 닮아가게 된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사회초년생일 때 나는 직장 상사 한 분을 정말 어려워했다. 그는 늘 차가운 말투로 이것저것 지적했고 작은 실수도 크게 꾸짖었다. 나는 그가 싫어서 회사를 옮길 생각까지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나도 모르게 그의 말투를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자주 쓰는 말투 중에 확실해가 있었는데 나는 그 말이 정말 싫었다. 확실해를 연발하면 상대는 점점 주눅이 든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후배들에게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확실해?
부정은 긍정보다 몇 배의 힘을 가진다.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더 강하게 기억하고 더 오래 간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사건이 긍정적인 사건보다 최대 5배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책을 읽는 것 이상으로 반대의 사람과 반대의 글을 멀리하는 게 필요하다. 긍정을 키우는 것 이상으로 부정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 관계는 선택할 수 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는 내 삶에서 지워내야 한다. 거리를 두고 내 삶을 더 맑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때론 물리적으로 관계를 끊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다. 그럴 땐 내 마음속에서 그들을 멀리하면 된다. 그들의 말과 태도를 깊이 새길 필요 없이 내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이다. 이 와중에 내 기운을 빼앗는 기운 도둑까지 내 곁에 둘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외롭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회사의 마지막 몇 년은 내게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다. 16년을 다닌 회사였지만 나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더 오래 다니고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속내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여전히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야 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점심을 혼자 먹기 시작했고 예전 같으면 꼭 참석했을 회식 자리도 하나둘 빠졌다. 동료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나는 홀로 이별을 준비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그리고 있었다. 그런데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다. 단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외로움을 깊게 만들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그들의 내일은 나와 무관한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나 혼자 떨어져 있는 듯한 감각. 그것이야말로 진짜 외로움이었다. 외로움은 함께 있어도 생기는 감정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그 외로움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감정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 영혼이 나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다. 더 이상 마음이 닿지 않는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조용한 메시지였다. 외로움은 진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만들었다. 기존의 관계와 습관이 빠져나가는 빈자리를 통해서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 시절의 외로움 덕분에 나는 회사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었고 조금씩 나다운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지금은 안다. 외로움이란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자신을 발견하려면 혼자 있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조지프 캠벨의 말처럼 외로움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향해 가도록 이끌어준 고마운 감정이었다. 인간관계에서 의외로 중요했던 7가지.
살다 보면 관계에서 이런 점이 생각보다 중요했구나 라는 후회가 될 때가 있다. 나에게는 다음에 7가지 깨달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1. 관계는 넓히는 게 아니라 잘 좁혀야 한다. 많은 사람을 얕게 아는 것보다 진심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 진정한 관계는 양보다 질이다.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는 스트레스로 이어질 때가 많다. 반면 깊이 있는 소수의 관계는 나에게 더 큰 행복과 지지를 준다. 관계를 좁히는 건 단순히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진짜 나와 맞닿아 있는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는 과정이다. 2. 인사는 최고의 사교술이다. 간단한 인사 하나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인사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사에는 단순한 예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 매일 마주치는 동료, 이웃, 친구에게 꾸준히 인사하며 관계를 돈독히 하자. 인사는 돈이 들지 않는다. 인사는 가성비가 정말 좋다. 3. 배려도 체력이 없으면 못한다. 배려는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 체력적, 정신적 여유가 있어야 상대를 배려할 수 있다. 배려는 에너지가 필요한 행동이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는 남을 돌보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게 남을 배려하는 첫걸음이다. 나를 챙기고 충분히 쉬고 내가 가진 에너지를 잘 관리할 때 비로소 진정한 배려가 가능해진다. 그러니 남을 위한다면 나를 먼저 위해야 한다. 4. 너무 많은 기대는 실망을 부른다.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기대하게 되는 일이 많다. 그러다가 내가 기대한 것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실망을 하게 된다. 나 혼자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상상했다가 분노하는 꼴이다. 애초에 나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을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면서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무언가를 베풀 때는 꼭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베푼다. 타인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에게 친절하되 대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실망할 일이 줄어들 것이다. 5.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 작은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큰 부탁을 하게 된다. 사람은 처음에는 미안해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한 듯 부탁을 하게 된다. 나의 호의가 반복되면 상대방의 권리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다. 그러니 호의는 베풀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상대방의 무리한 부탁은 거절해야 한다. 물론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잘 거절할 필요가 있다. 애매한 부탁은 아예 초기에 거절하는 것이 호의가 권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6. 소중한 사람 한두 명이 나를 살게 한다. 많은 사람보다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소중한 사람 한두 명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살게 하고 힘든 순간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은인이다.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유지해야 한다. 7. 혼자만의 시간은 꼭 필요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은 필수다.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시간은 나를 재충전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해준다. 이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할 수 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평화를 찾자. 이 시간이 없으면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20대, 30대의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다. 관계를 넓히려고만 노력했고 인사의 중요성을 간과했으며 배려에 체력이 필요한 줄 몰랐다. 베풀며 자주 기대했고 호의는 호의로 이어질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했고 일에 바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해 내 안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 40대가 된 지금은 다른 삶을 살려고 한다. 내가 늦게 깨달은 것들을 당신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한다. 결국 삶은 관계로 채워지는 법이니까. 당신의 하루가 더 단단하고 따뜻해지기를 바란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 사람은 보통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낀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매일이 비슷한 하루의 반복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하면 뇌는 시간의 흐름을 무디게 느낀다. 반면 새로운 경험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시간의 밀도를 다르게 산다. 그들에게 시간은 더 촘촘하고 더 길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한 직장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은퇴 후 하루가 단조롭게 흘러간다고 말한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다. 는 그들의 말은 새로움이 사라진 삶에서 시간이 희미해진다는 증거다.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 내게도 반복되는 매일이 비슷했다. 그 순간에는 시간이 흐르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흘러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라디오에서 들은 한 진행자의 말이 유난히 마음에 와닿았다. 알고 계셨나요? 지구가 생긴 이후 같은 날씨가 반복된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모든 순간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날씨도 사람도 세상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어제와 같은 하루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매일이 조금씩 다르다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들도 더 많아진다. 변화가 있다는 것은 곧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니까. 지금 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시간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시간을 천천히 살아가는 비밀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마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제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시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인생을 밀도 있게 살고 싶다면 매년, 아니 매일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익숙함 속에 숨어있는 변화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 진짜 어른이 함부로 하지 않는 3가지. 지금까지 내가 만난 진짜 어른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자랑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자랑은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행동이지만
정작 잘 되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이 알아본다. 자랑은 나를 시기할 적을 스스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진짜 친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저런 자랑을 늘어놓지 않는 것이 좋다. 평소에도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둘째,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말은 곧 신용이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자신의 시간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말을 아끼고 약속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주변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된다. 셋째, 비난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비난은 내 안의 불편함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인 경우가 많다. 누구든 자기 사정이 있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이라면 속으로 생각은 하더라도 입 밖으로 함부로 내뱉지 않는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쌓아간다. 조용히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겉만 요란한 빈수레가 아니라 속이 꽉 찬 조용한 수레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묵묵히 나라는 수레를 채워나갈 것이다. 돈을 벌어야 하는 진짜 이유. 어릴 땐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단순했다. 맛있는 걸 사 먹고 예쁜 옷을 사고 나중에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였다. 무언가 갖기 위해서였고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였다. 돈은 곧 물건이었고 소유를 위한 도구였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나를 내세우기 위한 수단이었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어린 마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썼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의 쓰임은 조금씩 달라졌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싫은 사람을 안 보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 돈을 쓴다. 조금씩 돈이 필요한 이유의 방향이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향하고 있다. 소유는 점점 줄고 취향은 늘어난다. 보여주기보다 숨기고 싶은 게 많아지고 허세보다 여유가 더 중요해진다. 돈을 쓰는 목적이 달라졌고 쓰는 방식도 달라졌다. 가끔은 덜 쓰는 쪽이 오히려 풍요롭게 느껴진다. 물론 돈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중요한 이유가 달라졌을 뿐이다. 좋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나를 나답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취향을 지켜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안다. 그걸 알아가는 시간이 나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 작은 불편함에 그 사람의 세계가 숨어 있다. 예전에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사람을 좋아하는 걸로 파악하지 말고 어디서 화내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봐. 그게 그 사람의 경계고 상처고 정체성이야. 그땐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말이 점점 더 크게 와닿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무례한 말투에 예민하고 누군가는 방임에 가까운 무관심을 힘들어한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거짓말에 마음을 닫고 또 어떤 사람은 비난조의 농담 하나에 깊이 상처받는다. 이 모든 반응 뒤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과 받았던 상처가 담겨 있다.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들에는 다 이유가 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건드릴 때 가장 크게 반응한다. 정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작은 거짓말에도 민감하고, 존중을 중시하는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기준이 곧 그 사람의 방향이고 삶의 태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에 불편해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요즘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취향이나 겉모습보다 어디서 멈칫하는지를 더 유심히 본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눈빛이 달라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다치는지에 주목하게 된다. 그건 곧 여기까지만 들어와도 돼 라고 말해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다. 그 경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려 노력한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민감한 지점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일이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불편함을 읽어내려는 노력. 그것이 쌓여야 비로소 진짜 신뢰가 만들어진다. 어디서 화내는지 보면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다정해질 수 있다. 부르는 사람이 가져온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몰고 출장을 갔다. 고속도로에는 많은 차들이 질주하고 있었다. 시속 150km로 갑자기 앞에 튀어나오는 차도 있었고, 안전거리 없이 뒤에 바짝부터 위협하는 차들도 있었다. 잠시 마음을 놓을 만하면 사고를 일으키게 만드는 차들이 나타나 긴장이 되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런 차들 근처에 있으면 사고에 휘말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들을 욕하거나 맞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멀어지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살다 보면 폭력을 쓰는 사람,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때로는 가까운 사이에서도 무례한 행동을 마주하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결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삶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불운은 사람이 가져온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 내 삶을 지키는 길이다. 괜히 얽히면 그들의 부름까지 내가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과 가까워질지 고민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둘지도 신중해야 한다.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내가 먼저 그들과의 거리를 조절해야 한다. 행복으로 가는 두 가지 길. 건강해지고 싶지만 운동은 하기 싫고, 살을 빼고 싶지만 야식은 참을 수 없다. 좋은 성적을 받고 싶지만 공부는 하기 싫고, 돈을 벌고 싶지만 일하기는 싫다. 많은 사람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행동하지 않고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바라는 것이 없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삶이다. 이 둘 중 어떤 것을 택하든 분명한 자기 기준이 있다면 행복은 충분히 가능하다. 첫 번째는 바라는 것이 없는 삶이다. 욕심이 없고 기대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만족할 수 있다. 어쩌면 이게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형태의 행복일지도 모른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두 번째는 바라는 것이 있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삶이다. 이 경우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취감으로 행복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은 자기 발전의 흐름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낀다.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감각만으로도 삶은 단단해진다. 가장 위험한 건 이 둘 사이에서 방향을 잃은 상태다. 바라는 것은 분명 있는데 그것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경우다. 꿈은 크지만 실천은 미루고 오늘도 노력해야지 다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마감하고 후회를 반복한다. 그런 삶은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불만족이 겹겹이 쌓이며 자존감이 점점 무너진다.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자기를 방치한 채 시간이 흐르면 남의 성취를 시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이룬 사람을 보며 괜히 불편해지고 심하면 비난하거나 깎아내리고 싶어진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행복하기 위해서는 위에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이 망했다고 느낄 때 온라인에서 누군가 쓴 글을 읽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적이 있다. 무대에서 멈춰있는 동작, 기다리는 것도 춤이에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묘하게 오래 남았고 나를 조용히 붙잡아 두었다. 멈추는 것도 하나의 동작이고 기다리는 것도 흐름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다가왔다.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움직여야 한다고 배운다. 잠깐이라도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이 정해둔 길에서 벗어나면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조금만 느려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며 괜히 초조해진다. 그래서 멈추는 시간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멈춰있는 순간도 춤이 되듯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조용히 호흡을 고르는 시간도 분명 필요하다. 쉬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 방향을 다시 살피는 시간도 삶의 일부다. 다른 사람이 빠르게 나아간다고 해서 나도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나만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그게 나에게 맞는 속도일 수 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다운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삶이 편안해진다. 남들과 다른 스텝, 남들과 다른 박자가 때로는 더 멋진 춤이 되기도 한다. 무대 위에서 누구와도 겹치지 않는 동작이 눈길을 끌듯 인생도 그럴 수 있다. 내가 걷는 길이 남들과 달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나만의 리듬이 있다. 우리는 각자의 춤을 추고 있다. 누군가의 박자를 흉내낼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속도에 맞출 이유도 없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자연스럽게,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나답게 그 춤을 추고 있는가다. 상처받았던 사람이 더 다정하다. 내가 만난 다정한 사람들은 되게 조용했다. 말수가 적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으며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들을 보며 깨달았다. 다정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삶을 겪으며 배운 태도라는 걸.
그들은 대부분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누군가의 말에, 태도에 혹은 무심함에 깊이 배인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쉽게 단정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상대의 말을 들으려 하고 이해하려 애쓴다. 다정한 사람은 대개 아팠던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받은 말의 날카로움을 기억하기에 누군가에게 칼이 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말을 꺼내기 전에 혹시라는 단어를 붙이고 부탁보다 양해를 먼저 구한다. 그것은 마음의 기술이자 진심 어린 배려다. 많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말은 대개 상대에 대한 조심스러운 배려를 품고 있다. 부드러운 표정, 낮은 목소리, 잔잔한 웃음 뒤에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온 시간이 있다. 조심스러운 태도는 불편함이 아니라 배려의 결과다. 그래서 나는 다정한 사람을 보면 한 번쯤 멈춰 생각한다. 저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저렇게 조심스러울까? 그런 사람을 마주하면 나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싶어진다. 나도 모르게 싫어하는 사람을 닮게 된다. 개그우먼 이영자의 다음 말을 좋아한다. 누군가 옆에서 기운 빠지는 소리를 하잖아. 그럼 그 사람을 인생에서 빼버려. 대표적인 유형이 부정적인 사람이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될 걸,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기운을 갉아먹는다. 애초에 말투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도 있다. 습관처럼 욕을 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한다. 그런 사람들을 인생에서 멀리해야 한다.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들은 내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타인의 기운을 빼앗는 기운 도둑이기 때문이다. 힘을 내는 건 힘들지만 힘 빠지는 건 금방이다. 한번 힘이 빠지면 다시 힘을 내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싫어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거나 의식하면 거울 뉴런의 작용으로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조금씩 닮아가게 된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사회초년생일 때 나는 직장 상사 한 분을 정말 어려워했다. 그는 늘 차가운 말투로 이것저것 지적했고 작은 실수도 크게 꾸짖었다. 나는 그가 싫어서 회사를 옮길 생각까지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나도 모르게 그의 말투를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자주 쓰는 말투 중에 확실해가 있었는데 나는 그 말이 정말 싫었다. 확실해를 연발하면 상대는 점점 주눅이 든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후배들에게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확실해? 부정은 긍정보다 몇 배의 힘을 가진다.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더 강하게 기억하고 더 오래 간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사건이 긍정적인 사건보다 최대 5배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책을 읽는 것 이상으로 반대의 사람과 반대의 글을 멀리하는 게 필요하다. 긍정을 키우는 것 이상으로
부정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 관계는 선택할 수 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는 내 삶에서 지워내야 한다. 거리를 두고 내 삶을 더 맑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때론 물리적으로 관계를 끊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다. 그럴 땐 내 마음속에서 그들을 멀리하면 된다. 그들의 말과 태도를 깊이 새길 필요 없이 내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이다. 이 와중에 내 기운을 빼앗는 기운 도둑까지 내 곁에 둘 필요는 없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